바로 위장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다이어트 전후의 식사량 변화를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죠.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다이어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이어트로 체중이 빠지면 체중계의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줄어든 몸무게가 별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키 183에 다이어트 전 체중이 114.8kg이셨어요. 체질량 지수로 34.3. 그런데 다이어트 후 현재의 상태는 체중이 97.4kg, 아직도 사실 BMI 수치가 29.1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이시긴 하지만 무려 17.4kg을 감량하셨고요. 본인의 체중 중 10%를 감량하면서 이분은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상에 아주 좋은 변화를 겪으셨는데요. 간 수치가 47, 85 높은 편이셨거든요. 이것이 23, 37로 정상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300에서 165로 많이 내려왔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매력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죠.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졌다거나 혈액 검사상에 안 좋은 수치를 보신 분들은 의사들에게 체중 감량하세요 라는 잔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만약에 그 잔소리를 들은 분들 중에서 본인의 체중의 단 10%, 단 5%라도 감량을 하셨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은 꼭 그렇게 바짝 마를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위장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위장 크기가 줄었다라고 하지만 예전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포만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의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분이 다이어트 전후의 식사량 변화를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다이어트 이전에는 라면 3봉지 정도를 드셨는데 지금은 1봉지 드시면 약간 부족한 정도. 다이어트 이전에는 짜장면 2그릇, 탕수육 세트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짜장면 보통으로 먹고 조금 나눠주는 편이래요. 그리고 다이어트 전에는 치킨, 순살, 대짜를 시켜서 드셨으면 그것의 절반 정도만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좀 남는데요. 음료수도 제로 탄산 음료로 드시고 있고요. 입맛도 바뀌어서 제로 계열이 입속에서 끈적이지도 않고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단지 체중 10%의 감량을 통해서 얻어내신 겁니다. 그럼 이분의 다이어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이어트 초반에는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두 달만 드시고는 중단을 하셨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했던 운동도 잠깐 멈췄던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체중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래서 체중은 7개월 동안 총 17.4kg을 감량하셨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그래프를 그려주셨어요. 자, 이분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식이요법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5번을 하셨어요. 아침 9시,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 그리고 야식으로 저녁 9시 반. 한 끼에 대략 400칼로리 정도를 드시고 5번을 드셨습니다. 하루 칼로리를 제한해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양을 조절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음식을 드실지는 본인이 원하는 걸 드셨다는 거죠. 식사량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욕이 조금 남아 있어도 적당히 먹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식욕은 조금 늦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칼로리 대비 포만감이 좋은 음식을 찾아 드셨는데요. 주로 고기를 드실 때는 쌈, 채소, 기타 반찬을 더 푸짐하게 해서 드셨습니다. 치팅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셨는데요. 과식을 했다 싶으면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분이 우리의 식욕의 커다란 두 종류를 잘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생존 식욕, 두 번째에는 쾌락적 식욕. 생존 식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식욕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그 식욕이 바로 생존 식욕이죠. 하지만 두 번째 쾌락적 식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 쾌락을 느끼기 위한 식욕이죠. 이 식욕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발동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비만한 분들은요, 보통은 이 쾌락적 식욕에 많이 휘둘리고 있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생존 식욕을 위한 식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꼭 드실 필요가 없는 이 쾌락적 식욕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분 역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도 함께 하셨는데요. 운동은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유산소를 60%, 근력 운동을 40%, 운동을 잠깐 멈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산소 운동을 처음에는
트레이드밀,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무릎과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이클링으로 전환을 하셨대요. 달리기를 하시면 무릎과 발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산소 운동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자전거 타기로 바꾸셔도 되고요. 관절을 보호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로잉머신이 있습니다. 이 노젓기 하는 운동 있죠.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동네 저수지에서 어기여차 뱃놀이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유산소 효과로 잠깐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찾는 분들, 이 로잉머신 강추해요. 그리고 이분께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식이고 억제제를 사용했지만 한두 달이 지난 후에 의존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식이억제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을 적어주셨어요. 약을 드신 초반에는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이런 부작용을 겪으셨고요. 배고픔은 줄어들었지만 무언가를 계속 먹어야 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은 점점 사라졌고요. 배가 고픈 느낌도 줄어들었고 식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잘하셨어요. 약을 중단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함께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식이억제제를 처방하면서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을 비교해 보면요, 그냥 나는 약만 먹을래, 모르겠어, 그냥 다이어트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살 뺄래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 약을 평생 먹을 수가 없으니 약을 끊은 이후를 대비하겠다 하면서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세요. 바로 이분처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행을 해봤지만 현재까지 가장 이것이 만족스러운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24시간 쫄쫄 굶어버리면 가장 체중 감량이 빠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평생 할 수가 없죠. 다이어트 성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평생 지속할 수만 있다면요. 다이어트가 주는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선 체중 감량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체중 중에 단 10%, 단 5%만 줄어들더라도 내 몸과 나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다이어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얻으셨는데요. 혈액 검사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얻으셨고 또 위장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걸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아냈다는 거죠. 제가 최근 여러분께 다른 많은 다이어트 분들의 경험담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꼭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닥터시완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좋고 실패 사례도 좋습니다. 100명의 다이어터가 있다면 1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 체중, 그리고 직업 등등의 정보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보내주실 사진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